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뭐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다. 자, 자연수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요. 명확하죠. 1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종종종. 실수는요. 몰라요. 함수값이 뭔지는.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놓고요.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을 A2라고 놓고 대응되는 값을 얘는 A3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딘가에 n 있을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AN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F라고 놓는다면 F 누가 화살을 쐈어요? N이요. 화살 맞은 녀석이 누구예요? AN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였을 때 화살 맞는 녀석을 Y라고 놨을 때 우리는 Y는 fx라고 함수를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fn이라고 하는 것은 an이다 라고 수열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 번호가 붙은 문자의 열을 이게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항, n 번째 항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첫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있어요. 그리고 3이 있어요. 5가 있어요. 7이 있어요. 눈치챘어요. 이제 그 다음에 9가 될 것이고 11이 될 것이고 쭉 나올 거라는 것.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값이 1이고요. 2에 대응되는 값이 3이고요. 3에 대응되는 값이 5고요. 4에 대응되는 값이 7이고 5에 대응되는 값이 9예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면 얘가 바로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n에 대응하는 것은 과연 뭘까? 딱 보아하니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란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2n 빼기 1이다 라고 놓는다면 n에다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는 4 빼기 1, 그러니까 3 나오고 3이 6 빼기, 그러니까 얘가 초항,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얘가 우리는 an이다 라고 일반화된 수학적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걔를 일반항이다. 일반항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뭐 굳이 뭐 n이라고 쓰지 않고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단 x는 자연수라고 이제 꼭 조건을 써주셔야 되겠지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에 대응되는 각각의 값들을 말이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열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등차 수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등차 수열 차이가 같을 등차 같은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입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차이도 입니다. 다섯 번째라고 해서 방금.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이도 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입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다 2가 되는. 차이가 다 똑같이 일정한 값이다.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그렇다면 좀 더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n 플러스 1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공차, 공통의 차이를 D라고 쓴다. 첫 번째 항이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세요. 자, 저 위에 나와 있는 저 녀석을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1하고 3하고 5하고 7이에요. 그럼 1은 뭐예요? 뭐예요? 1이지. 자, 1 없어져라. 그렇지. 자, 3은 뭐예요? 1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3이 나왔어요. 그럼 5는 뭐예요? 3에다가 또 2를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5가 돼요. 7은 뭐예요? 5에다가 또 2를 더한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다음 번은 뭐가 될까요? 요 7에다가 또 뭐를 더해요? 2를 더한 것 2니까 얘는 9가 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예요. 공차가 여기는 이식이니까 D를 더한 게 두 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은 뭘까요? 이 녀석에다 D를 또 더한 것 2니까 2D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이 녀석에다 D를 또 더한 것 2니까 A1 플러스 3D가 된다.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1 플러스 n-1 D가 되겠구나. 얘를 우리는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지 나중에 응용력이 생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하고 X하고 B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거죠.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A하고요, X하고요, B래요. 그럼 차이가 D예요. 그렇다면 X는 A 더하기 D입니다.
B는 X 더하기 D입니다. 당연하죠. 여기다 D 더하면 B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X는 뭐가 될까요? B 빼기 D가 된다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주세요. 기억에다가 니은을 더해주시면 EX가 될 거고요. A 더하기 D, B 빼기 D 더하니까 A 더하기 B만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다 라고 하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은요, 등차 수열 문제인데 지금 봤더니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 세근을 어떻게 놓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요 A라고 놓고요, A 더하기 D라고 놓고요, A 더하기 ED라고 놓고 싶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썩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나오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라고 놓는다면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된다면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도 하면서 세근이 딱 뜨면 우리 머릿속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이 녀석이 감마라고 한다면 합과 곱을 계산할 때 편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 푸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빼기 D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옳거니 얘가 6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D하고 D는 없어지네.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A가 6이야. 그럼 A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값은 2라는 걸 우리는 알아낸 겁니다. D만 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줍니까? 두 근의 곱의 합들. A 빼기 D에다가 A 곱한 거 더하기 A에다가 A 더하기 D 더한 거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A 빼기 D A 더하기 D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A분의 C 그러니까 얘가 8이 되는 것이죠. 근데 A 값이 방금 2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요 얘를요 전개 쭉 하시고요 A에다 2를 대비해 주시면 D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D 값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요 실제로 계산을 룰루랄 해주시니까 암산을 했더니 뿔마 2가 나온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D 값은 뿔마 2예요. 잠깐요. 그러면 실제로 A 값이 2잖아요. 2고요. 플러스 2라고 한다면 2에서 2 뺀 거니까 0이 될 것이고요. 2에서 2를 더한 것 2니까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은요. 가운데 A가 2잖아요. 그러면 2에서 빼기 2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자, 2에서 마이너스 2라고 놓는다면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또는 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0, 2, 4라고 한번 놔본다면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K는 1분의 K, A분의 마이너스 D 하니까 0 되는 거죠. 만약에 이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알파, 베타, 감마 곱해봐 0이지 뭐. 괜찮죠? 그래서 K 값은 0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등차 수열뿐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문제. 오케이. 자,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5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일단 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파 세제곱 k 베타 세제곱 이 순서의 등차수를 이룬대.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k 값은 2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 바로 등차 중항이구나. 잠시만. 그러면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선생님 지금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곱셈 공식을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끝. 얘가 바로 5가 되는 것이고요. 얘도 5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룰랄라 계산해 주시면 8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